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는 참 다양한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센터를 94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별로 어떤 내용들이 많을까도 분석을 하고요. 한 해 동안 제일 많았던 상담은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도 다양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상담 내용 중에서 이성교제를 원합니다 라고 상담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으신데 이게 이제 그 대도시냐 농촌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주로 상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성교제를 원하시는 상담은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오고 있어요. 농촌 어르신들은 이성교제 그 문의 잘 안 하시고요. 그분들은 다른 거,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상담들 많이 해오십니다. 이성교제 원하신다고 저희에게 상담을 해오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여쭤보죠. 혹시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나시는 분 원하세요? 이런 것도 여쭤보고 과거에 사별하셨던 배우자분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여쭤봐요. 근데 나이 차이에 대해서 여쭤볼 때는 참 다양하신 대답을 하세요. 저는 동갑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2-3살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심한 경우에는 20살 차이도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평균을 저희가 내보니까 평균 나이 차이, 희망하는 평균 나이 차이는 13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뭐 연하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어르신들은 예전 세대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연상이고 할머님이 나이 적은 걸로 해서 13살 차이를 희망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성교제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함께 제가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아들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조금 탐내는 그런 사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사례가 노후의 이성교제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장남이 상담을 하셨어요. 노모가 계시는데 이 장남도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90 정도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7남매라고 합니다. 형제가 7남매인데 이 장남의 말씀에 그대로 따오면 선생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하면서 근데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장남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참 형제들 간에 참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잘 살아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풍파라든가 큰 갈등이라든가 이거 없이 어느 정도 완전히 밀착은 아니어도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오신 그런 가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재산을 많이 모으셨던, 소유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어머님이 지금 다 관리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재산이 참 많아, 돈이 참 많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누구 하나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 많으니까 저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해요. 큰 아들도 제가 볼 때 이 큰 아드님이 어떻게 보면 7남매에 맞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좀 강한 면모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로 치면 이렇게 그냥 유순한 따뜻한 본인 의사 별로 표현 안 하는 그런 리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리더가 잘 이끌어주는 리더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분은 약간 민주주의 타입. 그래서 동생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물 흐르듯이 지내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풍파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댁에 이제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아드님들이 지금 60, 그 전후 요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어머님을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대요. 그것만 봐도 형제 간의 우애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주로 많이는 모시죠. 근데 큰아들이 모시고 있다가 둘째 아들네 가셔서도 몇 달 지내시고 또 셋째 아들네 가셔서도 몇 달 지내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낸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머님도 다른 아들네 갔을 때 낯선 환경이 아니라 다 익숙한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시는데 아들은 어머님 재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요. 어머님이 젊어서부터 잘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잘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어머님 재산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조언 같은 거 안 하고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이 댁은 아들은 장남이어도 그냥 아들 중에 첫째구나. 즉 어머님이 이 정도 연세가 드시면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아들이 어머님을 밑에 두고 아들이 다 진두지휘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직까지 어머님이 좀 진두지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님이 연세 많으셨어도 진두지휘 하고 밑에 아들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근데 어머님이 아들들을 참 잘 키우신 게 재산이 많아도 너희는 절대 게으르지 말아라. 항상 성실해라. 뭐든지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하면 지금 이 큰 아드님도 제가 큰 아드님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든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를 갖고 와서 과일은 꺼내놓고 이거를 쫙 펴서 딱딱 접어요. 종이 덮듯이 접어가지고 딱 뒀다가 그걸 다시 쓰신대요. 또 슈퍼 같은 데 가면 과일이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데 담겨져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그냥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않고 그걸 또 활용해서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참 그 가르침이 좋으셨던 것 같고 아껴 쓰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말고 환경 생각하고 참 교육을 잘해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얼마 전에 넷째 아들네 집에 다녀오셔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아들들이 내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 라고 큰아들 앞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처음 들었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데가 넷째 아들이니까 큰아들 생각에는 틀림없이 넷째 동생이 넷째가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얘기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큰아들 마음에는 나도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다른 형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안 했는데 네가 돈을 탐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안 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왜 한 명이 그렇게 했지?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속상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한테 넷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괜히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해서 말하기도 좀 꺼려지고 또 말을 안 하고 있자니 어머님이 지금 속상해 하시니까 어머님 생각하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생하고 관계 괜히 불편해질 거 생각하면 말을 안 해야 되겠고 이렇게 지금 속상하신 거예요. 아까 7남매라고 했는데 아들이 넷이고 이제 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 중에는 막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내가 치고 올라오네 이런 생각도 또 얼핏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그동안은 싫은 소리들 그 동생들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싫은 소리를 한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형제 좋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남이 그동안 참 잘 어머님 밑에서 보조 잘하면서 동생들 잘 이끌어온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댁에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 정도 연배가 되시고 했다고 하면 장남은 이 집에서
이보다 더 젊으셨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역할을 좀 해오셨어야 돼요. 아버님이 안 계신 그 공백을 지금 누가 메꾸고 있었냐면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지금 몇십 년을 다 해오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어머님한테 굉장히 힘겨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남이 착하고 둥글둥글하고 형제에 좋고 한 건 다 좋지만 조금은 우뚝 조금 서서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 대신 해줬더라면 어머니도 장남에 대한 조금 안심도 되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일이나 역할들을 조금은 이쪽으로 전달하면서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형제 간에 갈등 없는 게 고맙기도 하셨겠지만 조금 어머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우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셨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들이 장남이 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 그 활동으로 동생들을 한 자리에 딱 모이게 해서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 많으시니까 어머님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누시고. 근데 이런 모임은 그동안은 안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한번 모이신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모이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과 관련해서 우리 집안과 관련해서 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형제들이 모였을 때 저는 첫 번째 모임에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이 형제들하고 모여서 그런 의논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그동안은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조금 너무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머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처음 활동으로 어머님에 대한 건강검진, 어머님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괜찮으신지, 신체적인 건강이 괜찮으신지, 또 정신적인 기능은 다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장남이 그야말로 장남이라고 우리 예전부터 일컬어지는 조금은 큰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장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집의 모습을 왜 우리 가족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가족화 그려보면 아마 어머님을 되게 제일 크게 그릴 것 같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똑같은 크기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장남, 이댁의 장남은 지금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동생들에 비해서는 2배 정도 큰 그런 크기로 그려지시고 그 2배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남이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제일 민주적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여하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또 기대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부드럽고 뭐랄까 착하기만 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60평생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어떤 굴곡이 없으셨어요. 일단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구랑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됐거나 누구랑 다투거나 내가 뭔가를 쟁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굴곡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냥 유순하게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이어서 그런 어떤 거에 부딪힘 같은 거를 잘 경험을 못 하셨는데 앞으로는 동생들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넷째 동생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어머님이 지금 속상해서 끙끙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장남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동생들 중에 왜 살다 보면 동생이 많으니까 그 동생들 중에는 형편이 좀 어려워지는 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조금 요 시기 때 안 됐다라든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면 장남이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께 조금 SOS를 중간에서 쳐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쯤은 장남이 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도 좀 해주시고 어머니와 동생들 사이에서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도 해주시고 그러한 하셔야 될 역할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바삐 움직이실 거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어머님 재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아마도 어머님이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딩을 여러 채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한 재력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현재는 이제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은 그러니까 저 장남이 모셔야 하는데, 이 장남이 모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생각을 언제쯤 많이 하시나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나 부모님, 어쨌든 혼자 되신 부모님이 80 몇 세까지는 그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되신 부모님이 딱 90, 이 연세의 앞자리가 딱 바뀔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대요. 저렇게 혼자 사시게 놔둬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90 될 때부터 많이 제한하세요. 자제분들이 뭐 장남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어머니 저희랑 이제 같이 사시죠. 혼자 사시는 거 조금 이제는 안심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 제안을 하시는 건 이미 좀 늦은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은 작년은 89세였고 지금은 90세인데 1년 사이에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 생각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지낸 세월이 좀 기신 분들은요. 혼자의 생활이 딱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지내지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주 놀다 간다든가 뭐 이런 생활이 완전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생활을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오히려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만약에 누가 모실 의향이 있고 모셔야 될 것 같고 부모님도 그래 그러면 내가 자녀 집에 가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어느 자녀가 모시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요즘은 장남이 꼭 모셔야 된다 이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장남이 모셔야 되고요. 또 장남이 못 모시더라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왜 딸네 집에 가?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을 만약에 모시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모실 형편이 제일 좋은 자녀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형편이라는 건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겠지만 만약에 자녀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신다 하면은 부모님 모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어도 부모님 모시기에 최고로 적합한 그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자녀가 다 모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설로 모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답변은 부모님이 건강할 때가 기본 전제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뭐 치매가 됐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중풍이 됐든 파킨슨병이 됐든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갑작스럽게 생긴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왕좌왕해요. 때로는 서로 미루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시겠다라고 나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건강을 갑자기 잃으셨을 때는 자녀들이 바로 시설이나 병원으로 모시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어도 예를 들면 뭐 1년이어도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한 달이어도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한 달 안 된다라고 하면 일주일 뭐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써서라도 일주일 또는 며칠만이라도 부모님을 시설이나 노인병원에 모시기 이전에 조금 모시기를 권해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을 이제 바로 시설이나 병원에 모셨다가 더 이제 병환이 짙어지셔서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병든 부모를 모시지 못했음에 평생을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에 그걸 남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죄스러움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부모님과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하기 전에 조금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부모님을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어도 좀 돌봐드리는 그런 걸 하고 이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번 사례에서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족들이 좀 걱정도 되고 하는 사례인데 연세 많으신데 재정 관리도 혼자 다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쯤은 짐을 조금 다른 자녀들이 나누어서 짊어져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도 함께 의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하는 중심에는 장남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